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양도세 중과 이후에 해봉탁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지금 당정 갈등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한시적으로.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에 뒤집은 이재명, 그래서 부동산 정책 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리고 부동산 종부세죠, 핀셋 완화를 검토를 착수했다는 기사가 지금 찌라시로 많이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12월 처리 배제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는 이것은 다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검증을 했는지 저는 전혀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양도세도 지금 중과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급격하게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유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쪽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들고 나온 거고, 정책 신뢰도가 무너진다고 하는 쪽은 이제 당정에서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여당입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제는 좀 유예를 하든지 완화를 하자, 이쪽으로 기우가 돌고 있는 것 듯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완화 발언이 지금 여전히 여진이 막 돌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710 대책, 2020년도 710 대책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710 대책의 가장 요지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저 두 가지입니다. 딴 거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볼 필요 없고, 양도세입니다. 여기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갔죠. 그래서 세율 1년 미만이 70%, 2년 미만이 60%. 그래서 양도세는 여러분이 국세죠. 국세입니다. 국세고, 여기에 또 플러스 포함되는 게 뭡니까? 가산이 들어간 게 10% 가산이 들어간 게 지방세가 들어갑니다. 이 지방세가 같이 들어가죠, 양도세는. 그래서 다주택자를 20에서 30포인트, 퍼센트 또 중과를 때리니까 87%, 8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주택자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이 2주택으로 갈 때는 8%가 되죠.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는 12% 취득세가 중과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그런데 이것이 고시가 되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놨나 안 내놨냐, 이게 중요하죠. 안 내놨습니다, 매물을.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710 대책의 거꾸로죠, 이게. 완화를 하는 것은. 완화는 710 정책을 회귀한다는 겁니다, 그 전으로. 그러면 다주택자가 이거를 매물을 내놓겠냐 안 내놓겠는 겁니다. 저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문에도 한겨레에서도 나온 얘기가, 지금 1년 유예해도 매물 집값 효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어느 한쪽이든 여야든 야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즉시 그 후보는 저는 선거에서 무조건 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과를 유예한다, 이 부분보다는 완화를 조금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중과를 1년 유예를 하든, 저는 6개월을 유예를 하든, 이것에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엉뚱한 효과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2주택자라 칩시다. A라는 사람은 현재 2주택자예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현재 3주택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2주택이든 3주택자든 어쨌든 다주택자입니다. 우리가 종부세라는 거는 인별과세죠. 세대당 과세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봅시다. 양도세라는 부분, 그리고 취득세라는 부분들을 완화가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 칩시다. 네,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가 해제가 됐다. 그러면 매물 나오겠죠.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똘똘이 한 채로 갑니다. 결국에 똘똘이 한 채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양극화.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 과정들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네,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매우. 그러면은 이 양도세를 완화가 아니고 1년을 유예하는 이 효과는 결국에 그 안건을 이 후보가 내는 이 공약에 대해서 특혜라는 인식이 주어지면서 바로 이 후보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 효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다주택을 포기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조차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결국에 똘똘이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효과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죠? 예, 만약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다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갈아타기가 되겠죠. 갈아타기. 네, 갈아타기가 되면서 똘똘이 한 채가 된다. 비싼 집이 더 비싼 집이 되고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 중에 똘똘이 가집이 있다 그러면 똘똘이 안 팝니다. B급지, C급지에 있는 것을 팔지 S급지에 있는 물건을 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더 똑똑한 똘똘이 한 채로 간다. 두 번째 경우가 있죠. 이 두 번째 경우가 이겁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중과가 지금 해제됐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재건축 재개발 제재라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똘똘이 물건으로 무조건 갈 가능성이 크다. 네, 이거 제가 글자를 잘못 썼네요. 재건축 재개발에 똘똘이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과 같은 중과가 이런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죠. 양도세 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은데 네, 종부세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재건축으로 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건축으로 하는 경우는 재초안이나 세금 있죠. 재초안. 그런데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재초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인 경우에는 다수의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두 채를 사든 세 채를 사든 다섯 채를 사든 간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주택이 되는 거예요. 1주택. 기준주택 범위 내에서 2주택까지 가능한데 대부분 1주택을 선택하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은 현금 정산을 받습니다. 현금 정산. 이게 메리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이 현금 정산은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이 또 이게 재개발이 좋은 게 이게 좋아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양도세가 지금 1년 정도 유예가 된다 그런다면은 딱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봅니다. 똘똘이 한 채를 간다. 갈아타기 무조건. 그래서 B급지, C급지는 무조건 팔 것 같다. 그러면은 S급지 똘똘이 한 채와 BC급지에 있는 아파트들 간의 양극화는 더 벌어질 것 같고 두 번째 케이스는 재건축으로 가거나 압구정 쪽이나 네, 재건축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재개발의 다수 물건을 사러 간다. 오히려 더 다주택이 양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또 취득세가 완화된다 그러면은 재개발 물건, 똘똘이 재개발 물건에 여러 채를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이제 비례율이 좋은 비례율이 좋은 구역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 물건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관리 처분 때 이주 철거하고 나서 네, 나대지가 됩니다. 네, 철거가 되고 하다 보면은 멸실이 되겠죠. 결국에는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한 채. 그리고 현금 정산에 따라서 나머지 남는 금액도 양도세가 감면 조치를 받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게임이 지금 현재로서는 재개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고 양도세 1년 유예를 하든 6개월 유예를 하든 2년을 하든 이것은 집값 안정의 효과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취득세 양도세 710 대책 이전으로 회귀를 한다 그런다면은 저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거죠. 서울지도로 보시게 되면은 네, 재건축으로 간다면은 결국에는 재건축 똘똘이 압구정 현대 쪽 압구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도 이 용산 쪽은 정비구역 있죠. 예, 용산 구역을 보시면은 한남 1구역뿐만 아니고 3, 4, 2, 3, 4, 5구역 사실은 비례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안 좋아서 이 구역보다는 차라리 영등포 쪽 재건축 단지로 가거나 재개발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성수권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강변에 따라서 우리가 양극화가 더 펼쳐진다는 얘기죠.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1구역부터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1지구를 저는 가장 비율이 좋고 사업성이 가장 좋죠.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저는 1지구 쪽으로 아주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가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정리를 하지 못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양도세가 완화됐다, 취득세까지 완화된다 그러면은 똘똘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에서는 다수의 물건을 사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부산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소리가 안 좋은데, 만약에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이 됐다, 취득세가 또 완화가 됐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쪽에 S구역이죠. S구역 쪽에 지금 가격이 낮으니까 이쪽에 다주택을 오히려 여러 채를 매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2채도 있든 10채도 있든 30채가 있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끝까지 지고 가는 거죠. 한 명이 일명의 조합원이 돼서 여러 채를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끝까지 관리 처분까지. 그러면은 이런 구역들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이익이 발생하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업성을 분산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당연히 비례율을 보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합원 수는 작은데 분양 세대가 많은 것. 그것이 더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비례율이 높아지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분양가가 높거나 아니면은 빨리 진행을 하거나, 사업 기간이 굉장히 짧으면 사업비가 줄어들죠.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비례율이 높아지겠죠. 자, 이런 구역들 특히 보시면은 비례율이 높은 구역들, 우리 성수 전략 정비구역도 마찬가지지만 1부터 4구역 중에 1, 4구역이 비례율이 높고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 구역에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부산에서도 이런 재개발 구역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이냐? 여러 채를 사는 겁니다. 다주택을 여러 채를 사는 게 어차피 이 여러 채가 한 채가 되는 겁니다. 한 채가 되겠죠. 나머지 현금이 남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된 물건에 따라서 개별 감정평가에 따라서 합산이 되기 때문에 한 채를 받고, 나머지 물건은 어떻습니까? 정산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되겠죠. 정산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주택이 일체로 자동적으로 되면서 양도세도 감면 조치를 받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최상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이 양도세 감면 혜택은 전혀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양극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똘똘이 재건축 한 채 아니면은 같은 구역 내 다수의 재개발 물건을 매입하러 갈 가능성이 크다. 재개발은 특히나 재건축에 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세금이 안 붙고 양도세 감면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가장 또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재개발의 시대라고 해도 관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그러면은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